자, 이제 스마트 건설 기술.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 건설 기술이 뭐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부에서는 스마트 건설 기술 로드맵을 세워서 앞으로 건설혁명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거예요. 4차 산업혁명의 첨단 기술들이 건설 산업에 적용이 돼서 지금까지 고령화되고 또 사람 인력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재래식 장비를 쓰고 하는 이러한 패턴을 바꿔서 경쟁력을 높여서 영업이익을 높여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얘기해서 새로운 해법의 스마트 건설 기술을 정부에서 계획을 해서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데 이 건설 기술 로드맵이 어떤 거냐? 건설 기술 로드맵은 2D 도면, 2차원 설계 도면에서 3D, 3차 도원의 설계로 가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 과정에 이 첨단 기술을 적용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는 2025년까지 스마트 건설 기술 활용 기반을 구축하고 2030년까지는 건설 자동화를 완성을 해서 추진해 나간다. 건설 기술 로드맵이 뭐냐면 세 가지 단계로 나눠지는데 설계, 시공, 유지관리로 나눠지는데 앞으로 이 설계는 어떻게 가냐면 지금 2D 설계, 종이 설계를 하자는 평면도에서 이걸 3D 설계로 가겠다는 얘기예요. 3D 설계로 보면 교량에 대해서 평면도를 보면 우리가 완성된 모습을 유추하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3D로 입체로 만들게 되면 교량의 모습을 우리가 금방 윤곽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구조물들 거기에 상하수, 배관, 기계 배관 또 여러 가지 전기 배관 이런 것들이 평면도 상에서는 각각 도면이기 때문에 유추할 수가 없는데 입체적으로 그려놓으면 부재 간에 배선 간에 간섭 이런 부분을 잡아낼 수 있는 거죠. 그렇게 가는 게 3D 설계예요. 보면 이런 부분에 비임 설계, 설계 자동화, BIM 설계 자동화 가겠다는 게 3D를 해서 여기다 통신, 관료소부터 모든 걸 입체적으로 넣어서 앞으로 이렇게 가겠다는 겁니다. 다음에 시공 부분에 있어서는 드론을 현장에 띄워놓고 현장에 그날 일을 감축하고 또 현장에 무슨 문제점이 없는지 이런 것들을 기록을 해서 앞으로 6개월 전 거, 3달 전 거 이런 것들을 레이어로 해서 다 꺼내서 그날 현장을 다 영상을 볼 수 있는 거고 또 현장에서의 그러한 안전관리도 드론을 통해서 하고 IoT 기반의 현장 안전관리를 하겠다. 사물 기반, 사물 인터넷 기반의 현장 관리를 하겠다는 얘기예요. 사물 인터넷이라는 것은 센서예요. 센서가 요즘에는 많지 않아요. 1달러, 2달러 이런 정도밖에 안 가요. 하도 많이 나오니까. 이 센서는 뭐냐면 우리가 집에 들어가게 되면은 복도 같은 데 가다 보면 저절로 사람을 인식해가지고 화장실 갈 때 불이 켜지는 거 이게 센서가 하는 거고 또 집에 들어가면 로봇가 와가지고 지가 알아서 들어가서 처박히지 않고 왔다 갔다 굴러가고 이런 것들을 앞에 인식해서 하는 게 센서고 또 내가 이제 저녁에 들어왔는데 내 몸무게 다이어트 조절을 위해서 70kg의 몸무게를 맞춰놨어요. 근데 70kg가 넘었다. 그러면 냉장고에 센서하고 이 몸무게 저기가 연락을 해가지고 10시 이후에는 나한테 문을 안 열어주는 거야, 냉장고에. 이러한 센서들이 대량화되고 1달러, 2달러밖에 안 됐기 때문에 이런 현장들에 다 사람들 헬멧을 써가지고 장비가 접근하면 삐삐삐삐 울려주고 이러한 IoT 기반의 현장 관리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또 이제 앞으로 유지관리 부분에 있어서는 자이로 센서, 흑막이 또 보호 같은데 또는 교량 같은 데다가 센서, 자이로 센서를 달아가지고 한계치 이상의 중량이 작용되면 또 비틀림이나 처짐이 있으면 센서가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전에 방지가 가서 되는 거고 또 유지관리도 드론을 통해 가지고 균열이 갔느냐 안 갔느냐 접근해서 그런 같은 것들을 할 수 있고 또 인공지능의 시설물을 운영을 하겠다는 것이 3단계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계획이에요. 이게 그래서 정부에서 세부 시행 내용을 상세하게 이렇게 설명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서 복잡하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데 자, 지금부터 이제 이 전체를 스마트 건설이 과연 우리 현장의 설계, 시공, 유지 단계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이제 이런 부분을 그림을 통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스마트 건설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건 어떤 걸 하겠냐면 지형도하고 교량을 BIM 설계 하라 이런 거예요. 그럼 지형도와
교량을 BIM 설계라는 거예요. BIM은 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건설 정보 모델이에요. BIM이라는 건 쉽게 얘기하면 3D라고 보시면 돼요. 3D. 3D를, 이건 3D잖아요. 입체적으로. 그런데 BIM은 3D와 틀린 게 뭐냐면 BIM은 여기에 이렇게 컴퓨터로 옮겨오게 되면 여기에 넓이, 강폭 넓이, 높이, 토량 이런 것들이 다 구축되는 거예요. 3D 도면은 입체적으로밖에 볼 수 없어요. 근데 입체 도면에 각각의 점들의 메타데이터, 속성값, 수치값 이걸 가지고 있는 게 BIM 설계예요. 그렇게 하면 앞으로 설계를 할 때 지형도를 BIM으로 설계를 하겠다. 뭐 이렇게 하면 이제 우리는 측량을 드론이 하죠. 그죠? 드론이 하게 되면 드론은 일단 3D 기반의 지형도 작성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러면 드론에다가 RTK라는 측량 장비 또 라이더 장비를 여기다 매달아서 자 드론이 여기를 영상을 촬영을 하는 거예요. 쭉 이렇게 영상 촬영을 해서 픽스4D라고 하는 소프트웨어 또는 이 포토스캔이라는 소프트웨어에 불러들이면 이 하나하나의 클라우드 포인트, 이 점들이 클라우드 포인트의 각 값을 가진 영상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3D에 속성값이 다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 수치 개념을 3D에서는 이 숫자 이게 폭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아까처럼 이렇게 라이더 장비, RTK를 장비로 측량을 했을 경우에는 이러한 영상 데이터가 메타데이터 속성값으로 돼서 이 폭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뭐를 할 수 있느냐 하면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거예요. 컴퓨터상에서 여기서 시간당 80ml의 강우량을 흘렸을 때 물이 어떻게 흐를까 시뮬레이션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강폭이 나오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오버플로 되는 거구나. 여기까지 흘러넘치는구나. 시간당 80이면. 그러면 제방 계획을 세울 때 기본 계획을 축구 높이는 10m로 해다. 이 기본 폭은 20m로 하자. 이런 판단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BIM이 3D를 보완한 메타데이터 속성값을 가지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지형도를 이렇게 조정을 해놓고 과업을 줄 때 이제 지금 이제 하는 게 교량을 만들기 위해서 과업 지시서에 자 이렇게 해서 아치 교량을 만드시오 하면 지형도를 만들어 놓고 이 아치 교량 하나하나가 다 부재값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교각 하나를 갖다가 라이브러리 컴퓨터에서 이 모아져 있는 라이브러리에서 교각을 끌어오고 또 교량은 나는 사장교로 할래 나는 FCM 사장교로 할래 FCM 공법으로 할래 나는 트러스교로 할래 그러면 그 라이브러리에서 끌어다가 이렇게 놓으면 그 자체가 속성값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재 간의 치수거리 교각의 높이 교각의 콘크리트 물량이 다 나오는 거예요. 지금 현재 건축 같은 것들은 건축은 정형화되어 있기 때문에 창문, 트러스, 또 계단, 지붕 이런 것들이 라이브러리에 있어가지고 끌어다가 맞추면 CAD로 하나의 도면이 되는 거예요. BIM을 하기가 쉬워요. 근데 우리 같은 이러한 비정형 요소가 많은 이러한 토목은 갖다가 라이브러리를 만들어야 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2025년까지는 이런 걸 쉽게 할 수 있게 정부에서 활용 기반을 앞에서 구축하겠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교량을 갖다가 라이브러리, BIM으로 설계가 가능한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현장 소장이나 감독자가 현장에 나왔을 때 이 안경을 끼고 있네요. VR 글래스, VR로 관제실에서 이 설계 도면을 보내주면 이 사람은 VR 안경으로 교량이 설치가 되지 않았는데도 설치된 위치에 교량의 모습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교량이 순서를 이제 시공을 해 나가면서 시공하는 과정이 잘 됐는지 부재간에 틀린지를 이 오버레이한 이 교량과 실제 시공하는 교량을 오버레이해서 잘못된 거를 바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단계예요. 이게.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장비와 장비 사이에 이런 충돌을 IoT, 사물 인터넷, 센서를 통해서 이 사람이 다가갔을 때 충돌이 안 되게 경고음을 올려준다거나 이런 부분들, 이런 것들이 가능하고
아까 장비도 이 포크레인이 이 산을 갖다 토랑 작업을 할 때 이 부피를 가는 개념이기 때문에 굳이 개근대에서 이 트럭이 개근대를 거쳐가지고 송장을 받아가지고 송장을 무게를 내고 안 해도 이 토량이 얼마가 여기 들어갔고, 그리고 남발을 인식해가지고 개근대에 올라가게 되면 아 이게 물량이 얼마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와요. 그리고 삶을 뭐 이런 장비들도 재래식 장비가 아니라 머신 가이던스, 머신 컨트롤러가 여기에 박혀 있어서 보내주는 좌표값을 컴퓨터에서 자기가 사면 45도 경사다, 그리고 폭은 2m다, 그리고 경사가 하수관로를 파는데 저쪽에서 여기까지 10% 배로 300m를 파야 된다면 도면값만 입력을 해주면 포크레인이 경사를 팝니다. 사람이 충전 장비가 없어도. 이게 머신 가이던스, 머신 컨트롤러, 이게 첨단화된 장비들을 지금 쓰고 있고 대기업에서 이것들을 이용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제 얼마 안 나올 거예요. 그리고 지방업체들도 이런 장비를 바꿔줘야지만 경쟁력이 이제 앞서겠죠. 그렇죠? 이런 시대고, 이제 교락이 다 끝났다라고 하면 유지 관리할 때 드론이 이제 떠서 여기에 자이로 센서, 여기다 교락에다가 자이로 센서를 박습니다. 그러면 자이로 센서가 어떤 하중 이상 비틀림이라든가 또는 처짐이라든가 이런 게 발생되면 이게 삐삐삐 관제실로 알려줘가지고 바로 조치가 되고, 또 드론이 가가지고 여기서 촬영을 하게 되면 바로 여기에서 전문가가 이 영상을 가져오면 판단을 했는데, 지금은 인공지능이 바로 들어가서 촬영을 하고, 야, 여기 균열이 같다, 이거 수축 균열이다, 이거 인장 4인장 균열이다, 균열폭은 2cm다, 이걸 바로 판단을 하는 거예요. 시설물 유지관리를. 다음에 과적 차량이 여기 지나갔다. 과적 차량이 지나갔는데 드론이 과적 차량이 지나가게 되면, 과적 차량이 그전에는 자 이쪽으로 오세요 과적 차량 해가지고 무게 재고는 이거 과적 차량입니다 했지만, 아까 말씀드린 이러한 스마트 어떤 첨단 시스템에 의해서 과적 장비가 지나가면 바로 남바 인식해서 경찰서에다가 야 이 사람 과적했습니다, 남바 몇 번입니다 통보해주면 되는 이러한 전체적인 설계, 시공, 유지관리, 이게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 건설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그 스마트 건설이 과연 이런 시대가 올 거 아니에요. 우리는 궁금해하는데 지금 벌써 오고 있어요. 대기업들은 저것들을 적용을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앞으로 여러분들이 익혀서 이걸 하라는 것이 아니고, 스마트 건설이 이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모든 것은 영상을 찍게 되면 영상 찍은 영상이 플랫폼으로 가가지고 인터넷 클라우드로 가서 공유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러면 그때 메일의 영상들이 클라우드에 서버에 저장이 돼서 우리는 그것만 관리를 하면 되는 거예요. 단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알고 스마트 건설이 뭐고 앞으로 4차 산업혁명은 상당히 빠르게 폭넓게 그리고 빨리 다가온다는 게 특징이에요. 그렇다 보면 여러분들이 돌아가셔서 이러한 데 관심을 가지고 역량을 갖다 보면 여러분들이 관리자가 됐을 때 내가 의사결정이라든가 정책 판단을 할 때 우리는 이렇게 적용해야 되겠다 해서 예산을 세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진행정, 토목행정의 주축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준비한 건 제가 여기까지입니다. 자, 하여튼 여러분 3시간 동안 장시간 고생하셨고요. 내일부터 추워진다니까 건강 조심하시고 그리고 남은 교육 시간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